일주일쯤 전에 이게 데드크로스가 났어요. 그쵸? 50MA가 200MA를 뚫고 내려갔죠.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게 데드크로스가 난 지점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데드크로스가 났던 시점이 2015년 5월 16일, 한 5월 중순 정도죠. 그 최저점이 나온 날짜는 8월 중순 정도 됩니다. 3개월 차이로 저점을 알려주는 지표인 거죠. 최저점을 우리가 맞출 순 없지만 여기서부터 한 6개월 정도 분할 매수를 했다면 아주 좋은 평단을 얻을 수 있었겠죠. 2018년 12월 12일이 최저점 근처인 것 같습니다. 데드크로스가 난 날이 4월 26일. 그럼 이미 최저점을 찍고 난 다음에 데드크로스가 나왔죠. 그리고 중요한 건 2022년이죠. 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때가 데드크로스가 난 시점을 잘 보면 2022년 10월 3일 최저점을 찍은 건요 11월 7일입니다 불과 한 달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이번에 보면은 처음으로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미 여기가 최저점일 가능성도 있죠. 여기가 바닥 근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7월 13일 오전 11시 29분입니다. 주말 동안 사실 뭐 별일이 없었죠. 요즘에 계속해서 별일이 없습니다. 바닥권에서 좀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트위터 뒤지다 보니까 재밌는 흥미로운 주제가 있어서 한번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이버에다가 고래동공부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죠. 저희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글을 몇 개 올려놨거든요. 글 3개 정도 제가 따다닥 썼죠. 이게 좀 되게 흥미로웠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저는 좀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5일선인데요, 5일선. 비트코인 5일선을 기본으로 해서 데드크로스가 나는 지점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개 선이랑 200개 선, 251선이네요. 그리고 얘는 1000일선이거든요. 이걸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게 5일봉입니다. 5일봉. 1봉이 아니라요. 여기 보시면 5날 이렇게 써있죠. 5일입니다. 5 days. 그리고 위에 있는 얘는 50개, 봉 50개의 이동평균선이에요. 50MA라고 쓸게요. 여기에는 밑에 있는 빨간 선은 200MA입니다. 그러면 이게 5일봉이기 때문에 여기다 5일을 곱하면 250일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5일을 곱하면 1000일이 되죠. 1000일. 1000일은 사실 되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아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반감기가 있죠. 반감기 500일 전에 매수를 해가지고 반감기 끝나고 500일 후에 매도한다. 그러면 대략 한 3년 정도 되죠. 보유 기간을 한 1000일 정도로 잡으면 수익이 이제까지는 대부분 극대화됐습니다. 현재까지는 이게 계속해서 잘 맞아 떨어지고 있거든요. 참고로 다음 반감기는 2028년 한 4월 10일 정도? 요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때로부터 500일 전 요쯤에 매수를 하면 그게 최적의 시기가 되겠죠. 이게 D-Day 계산기로 계산을 한번 해본 겁니다. 반감기 날짜는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이건 다음 반감기 날짜거든요. 2028년 4월 10일 요때 근처일 거예요. 정확하게 이 날짜는 아니겠지만 뭐 한 플러스 마이너스 일주일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큰 차이는 안 나니까. 그럼 이 날짜를 기본으로 해서 오늘 날짜를 보면은 637일. 아직 조금 모자라죠. 500일 전이 보통 최적의 시기 근처거든요. 정확한 날짜는 우리가 모릅니다만 대략 한 11월 말 정도?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 좀 잘 맞아 떨어지죠.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편의상 얘를 그냥 50MA라고 할게요. 얘는 200MA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아주 최근이죠. 한 열흘쯤 전에, 일주일쯤 전에 이게 데드크로스가 났어요. 그쵸? 50MA가 200MA를 뚫고 내려갔죠.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게 데드크로스가 난 지점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 트위터에서 봤더니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는 좀 흥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때는 2015년입니다. 2015년 최저점이 여기죠. 최저점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날짜를 한번 볼게요. 데드크로스가 났던 시점이 2015년 5월 16일, 한 5월 중순 정도죠. 15년 5월 중순. 그 최저점이 나온 날짜는 8월 중순 정도 됩니다. 3개월 차이로 저점을 알려주는 지표인 거죠. 최저점을 우리가 맞출 순 없지만 여기서부터 한 6개월 정도 분할 매수를 했다면 아주 좋은 평단을 얻을 수 있었겠죠. 그 이후로는 당연히 비트코인이 늘 그렇지만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올랐으니까요. 또 다시 하락장이 오죠. 2019년
최저점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이때는 최저점하고 좀 거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요럴 때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근처이긴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요때가 요 날짜도 한번 볼게요. 2018년 12월 12일이 최저점 근처인 것 같습니다. 데드크로스가 난 날이 4월 26일. 그럼 이미 최저점을 찍고 난 다음에 데드크로스가 나왔죠. 그러니까 데드크로스가 나왔다고 해서 이때 이후로 더 많이 빠진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미 최저점을 지났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2015년은 데드크로스가 난 다음에 데드크로스가 나고 그 이후에 최저점이 나왔고요. 2019년에는 데드크로스가 이렇게 발생한 다음에 그리고 그 전에 이미 바닥이 있었던 겁니다. 뭐 정확한 날짜는 알 수가 없지만 그리고 요때 코로나 때는 데드크로스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쵸?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요때가 최저점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2022년이죠. 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208주 이동평균선을 봐도 얘는 오랫동안 바닥권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잖아요. 이것 또한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인데 하지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때가 데드크로스가 난 시점을 잘 보면 2022년 10월 3일 그 최저점을 찍은 건요 11월 7일입니다 불과 한 달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3개월 정도 여기에서 분할 매수를 했다면 가장 좋은 평단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됐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데드크로스가 난 지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50MA가 200MA 밑으로 뚫고 떨어졌을 때 요때 근처에서 매수를 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이다 라고 말해도 틀린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데드크로스가 나타난 거거든요. 이게 항상 나타나는 지표도 아니고 제가 한 10여 년을 봤을 때 이게 겨우 네 번째거든요. 2015년 2019년, 그리고 2022년, 그리고 올해거든요. 사이클하고도 관련이 있고, 이번에 보면은 처음으로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미 여기가 최저점일 가능성도 있죠. 2018년을 봤을 때는 그랬거든요. 그러면 요게 찐 바닥인지 아니면 앞으로 한 번 더 빠질진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여기서 빠져봐야 얼마 안 빠진 게 이제까지 비트코인의 흐름이었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합리적 추정을 우리가 해봤을 때 여기가 바닥 근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2026년 7월이잖아요. 그리고 반감기 500일 전은 한 2026년 11월 말 정도 되고요. 그리고 현재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으니까 7월부터 올 연말까지 이렇게 한 6개월 정도잖아요. 6개월 정도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건 아주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 생각에 제가 추천하는 건 비트코인 한 0.5개 정도를 매수할 수 있다면 지금 하나도 없다면 0.5개 만들 수 있는 찬스이기도 합니다. 이게 물론 나중에 더 많이 떨어져서 더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도 있지만 지금 한 9,5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럼 대략 한 5천만 원이 좀 더 안 되겠죠. 한 4,800만 원 정도면 0.5개를 매수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한 달에 800만 원씩 비트코인을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뭐 이미 모아놓은 자금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약간의 대출을 좀 받는다면 대출받아 사는 건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거는 좀 감안하시고요. 하지만 뭐 신용대출 받으면 약 한 3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요 정도는 대출이 가능하기도 하거든요. 급하지 않은 자금으로 보통 신용대출 받으면 3년 정도는 쓸 수 있으니까 요렇게 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용대출은 비트코인을 팔아서 갚으려고 하면 이거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내가 번 돈으로 3년 동안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1,000만 원씩 갚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출 받아 사더라도 이걸 나중에 비트코인 팔아서 갚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엇박자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1년에 1,000만 원씩 갚는다. 이런 생각이면 대출받아서 매수하기에도 지금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어요. 아직 뭐 대출을 땡기거나 하진 않았는데 앞으로 뭐 시간이 지나면 저도 한 요 정도는 신용대출을 받을 생각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집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매수한다. 그거는 뭐 각자가 고민할 부분인데요. 다주택자라면 충분히 해볼만 하지만 1주택자가 집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사기에 지금이 좋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위험성이 있으니까 1주택자는 집 파는 거는 완전 비추합니다.
어찌됐든 지금은 매수하기에 되게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데드크로스가 지금 막 발생을 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 앞으로 이렇게 으악하고 떨어진다, 이런 내러티브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까지 역사적 저점을 봤을 때 데드크로스가 났을 때 매우 가깝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데드크로스가 난 시점과 최저점이 엄청 가깝죠. 안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최저점이 이건 좀 재밌게도 요 두 지점이 최저점으로 보이거든요. 데드크로스 난 게 이 두 저점, 쌍바닥이라고도 하고 뭐 더블 바텀이라고도 하는데, 이 더블 바텀 한 가운데에서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죠. 저는 좀 기술적 지표 중에서 이렇게 재밌는 지표는 사실 잘 없거든요. 일단 5일봉 자체도 저는 처음 봤어요. 뭐 주봉이나 일봉 이런 건 많이 봤는데 5일봉으로 봤을 때 이렇게 재밌는 현상이 있다. 네, 요건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이 이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점을 이미 지나서 앞으로는 올라갈 수 있는 요런 지점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올해는 제가 비트코인 열심히 사겠다고 말씀드렸고, 내년부터는 비트코인 매수를 거의 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 지금 되게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매수한 거는 한 반 정도는 매도하는 것도 생각 중이고요. 물론 그때 돼봐야 알지만 지금 매수하고 앞으로는 비트코인은 좀 매수는 좀 자제할 생각입니다. 비트코인은 올해 열심히 사고 지금도 뭐 반도체 꾸준히 사고 있거든요. 반도체는 한 3년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2026년이니까 26, 27, 28 요렇게 3년 정도 꾸준히 반도체는 모아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직 목표량의 10%도 채우지 않았습니다. 네가 사니까 떨어진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는데 10%도 안 되는데 떨어지면 오히려 좋은 거죠. 싸게 사고 물량을 더 담을 수 있는 기회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올해 연말까지 한 6개월 정도가 매수하기에 최적기인 것 같습니다. 뭐 사이클로 봐도 그렇고 온체인으로 봐도 그렇고 기술적 분석으로 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초보자분들이 많으시니까 요때 투자하신 분들은 그나마 좀 오래되신 분이고요. 2024년입니다. 그리고 2024년 말 요때 많이 들어오셨죠. 24년 12월, 뭐 25년 초 요때 투자하신 분들이 그 다음에 많은데, 이분들도 투자한 지 한 1년밖에 안 되셨죠. 가장 많은 게 요때 투자하신 분이거든요. 2025년 한 여름부터 가을까지 고점에부터 투자를 하신 거죠. 그런 분들이 좀 많으신데 그분들은 아마 이렇게 쌌을 때 매수한 분들이 되게 부러우셨을 거예요. 분명히 많이 부러웠을 거거든요. 그분들 부러워하실 게 아니라 지금 매수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돈이 다 들어갔는데 어떻게 더 사냐? 그렇다면 지금은 이 차이가 어마어마해 보이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사실 별 차이 없습니다. 그냥 잘 보유만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 끝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다음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크포스트라는 이분이 올린 글인데요. 이것도 뭐 나름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한번 보세요. 네 번째 사이클이잖아요. 베어 사이클 1, 2, 3, 4인데요. 여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한 2015년쯤 요때 보시면 되고요. 요때는 한 2018년, 19년 이쯤인데 편의상 한 2018년이라고 쓰겠습니다. 얘는 2022년이죠. 그리고 현재 2026년 어떻습니까? 점점 압도적으로 커지죠. 압도적으로 커지는데 이번에는 아직은 2022년보다 손실액이 크지가 않거든요. 손실 누적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2022년에 비해서 올해는 손실 누적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한 번쯤 더 큰 손실이 나오면서 대량 손실이죠. 대량 손실이 한 번쯤은 더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되게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인 건 팩트고요. 한 번쯤 더 큰 손실이 나타난다고 하면 오히려 조금 더 과감하게 매수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찌됐든 지금이 찐 바닥이 아닐 가능성 꽤 높습니다. 그건 진짜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밸류에이션 지표로 봤을 때 MVRV도 이 그린존, 민트존에 못 들어왔죠. MVRV 1 미만으로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퓨엘 멀티플을 봐도 여기에 있는 이 민트존에 항상 들어왔었거든요. 채굴자들 손해가 좀 더 커져야 카피출레이션이 발생을 하는데 아직 그 수준까지는 안 빠졌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NUPL. 이건 뭐 손익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미실현 손익비 같은 겁니다. 아직 민트존까지 안 빠졌죠.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한 번쯤 더 큰 손실을 보면서 이게 새빨간 존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뭐 그거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매수하기보다는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바닥에서 한 방에 다 살 거다. 그리고 거기까지 안 떨어지면 그냥 안 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기다리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대략 한 11월까지 기다리시다 보면 그 중간에 한 번쯤은 큰 폭의 하락이 한 번쯤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안 나올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런 하락이 안 나오면 안 사고, 그런 하락이 나오면 사고, 뭐 이것도 되게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방에 사는 거 저는 되게 무서워서 저는 꾸준히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올리진 않지만 뭐 늘 사고 있어요. 뭐 오늘도 샀고 어제도 샀고 지금도 네, 매일같이 계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계속 사기에 지금은 아주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숫자로 잠깐 보면 거의 뭐 10배 이상으로 늘어났잖아요. 손실액이. 요때는 한 5배 늘어났고, 그럼 적어도 한 2~3배 정도 늘어날 수도 있는 건데 이번에는 손실이 생각보다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때만 해도 한 마이너스 80% 이상 뭐 이렇게 손실을 봤던 게 보통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손실은 뭐 끼케야 뭐 한 마이너스 53% 되나요? 그러니까 반 토막 정도가 났죠. 비트코인 한 번 빠지면 한 5토막쯤 놔줘야 되는데 반 토막밖에 안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폭으로 한 번쯤 빠질 수도 있지 않냐? 네,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많습니다. 뭐 누가 맞고 틀린지는 저는 전혀 모릅니다. 찐 바닥이 지금은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 기간으로 놓고 봤을 때 6개월 내에 찐 바닥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긴 합니다. 요 지표를 봐도 그렇고 손실액을 봐도 그렇고 네, 얘네들을 봐도 그렇고 어떤 지표로 봐도 지금 바닥은 매우 가깝다. 지금 이 바닥이 이미 지났을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바닥이 지났을 가능성보다는 한 번쯤은 공포스럽게 더 빠지면서 좀 피날레를 장식하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요때가 6만 달러였는데 지금 한 5만 7천 달러까지 빠졌거든요. 글쎄요, 뭐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주봉으로도 이렇게 나오면서 상방으로 추세 전환이 될 수 있는 시점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두 가지 의견이 다 공존해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바닥을 지났다, 바닥이 여기였다, 뭐 그런 의견도 많고요. 하지만 아직은 한 번 더 빠질 수 있다, 네, 이런 의견도 많습니다. 근데 그거 맞추는 게 중요한가요? 그냥 지금부터 분할 매수하면 바닥이 뭐 여기든 뭐 한 번 더 나오든 그냥 평단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뭐 한 3만 달러까지 떨어지면 평단은 반토막이 되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사고 기다리면 되겠죠. 여기까지 오면 사고 안 오면 안 사고. 제가 비트코인 투자하면서 이렇게까지 무자비하게는 잘 안 빠지더라고요. 네, 2012년에도 제가 혹시나 9천 이때 10,000달러가 깨진다는 말도 많았거든요. 9,000달러가 오면 9,000달러면은 비트코인 한 개에 한 1,000만 원 안팎? 네, 그 정도 됩니다. 1,000만 원 초반대일 것 같은데 환율이 이때보다 좀 쌌으니까요. 잘해야 한 1,200, 1,300만 원 할 것 같거든요. 그 정도 되면은 네, 더 살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안 왔죠. 네, 생각보다 바닥에서 매수하고자 하는 대기 수요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요때도 여기쯤 되니까 귀신같이 여기서 지지를 받거든요. 이번에도 무지막지하게 빠지기는 뭐 솔직히 말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기보다는 지금 같은 때 그냥 분할 매수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3천만 원을 투자할 거다 그러면 뭐 하루에 한 50만 원씩 사면 되지 않나요? 연말까지 한 200일 정도 놓고요. 200일 정도, 뭐 한 150일 정도? 150일이 좀 계산하기 편하네요. 내가 만약에 한 3천만 원 투자할 거다. 그럼 하루에 뭐 20만 원씩 매일같이 사면은 3천만 원어치 투자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무려 한 0.3비트 정도는 모을 수 있습니다.
0.3비트 되게 귀여워 보일 수 있지만 이게 엄청 많은 거예요 사실. 네, 제가 이것도 트위터에서 갖고 온 글인데요. 우리가 선형적으로 비트코인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비트코인은요 로그 스케일로 올라갑니다. 로그 스케일로. 그게 진짜 무서운 점이거든요. 여기가요 1달러도 아니에요. 0.1달러고요. 여기가 1달러, 10달러. 그러니까 요거 한 칸 올라가면은 올라갈 때마다 10배씩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는 20배가 아니라 100배입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한 10배가 오른 거죠. 10배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4년 정도밖에 안 걸린다는 거죠. 물론 최근에는 10배 올라가는 데까지 시간이 꽤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시간의 문제일 뿐 10배는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0만 달러를 2025년에 찍었죠. 그러면 예전에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면 10배 올라갔거든요. 여기 뭐 이렇게 보면 한 10배 되잖아요. 10배 올라가는 게 한 2, 3년 걸렸다고 치면 그리고 좀 길어져서 한 10년 정도면 그래도 충분히 갈만하지 않습니까? 10년. 비트코인 10년에 10배, 그리고 지금 같은 가격에서 매수하면 10배 가는 기간이 좀 짧아질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한 6만 달러 정도 되니까 60만 달러 되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한 10년 내로 될 것 같거든요. 60만 달러. 100만 달러, 이 글에서는 한 100만 달러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10배를 노리고자 하는 거면 60만 달러만 가도 되니까 지금 사서 10년 갖고 있으면 한 10배 정도는 충분히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방송하니까 10배 노릴 거면 다른 거 투자할 거 많은데 부동산을 사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부동산 10년 후에 10배. 이거 솔직히 말해서 쉽지 않습니다. 일단 그냥 단순 가격으로 반포에 새 아파트 같은 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뭐 새 아파트들 강남 쪽이 잘 오르니까 얘가 지금 뭐 대략 한 50억이라고 쳐보겠습니다.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원베일리 이런 게 뭐 한 5, 60억 하거든요. 50억이라고 치고 10배가 가면 500억이거든요. 와, 진짜 쉽지 않죠. 만약에 전세 끼고 사면 그러면 가능하지 않냐. 전세 끼고 30억 전세 끼고 50억에 매수를 했다고 칠게요. 이렇게도 좀 힘들긴 한데 그냥 편의상 한 30억 투자했다고 칠게요. 여긴 20억이지만 한 30억 정도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는 있어야 돼요, 현금이. 그럼 30억 주고 여기 아파트를 샀다. 그러면 내 돈으로 300억이 돼야 되죠. 전세금 포함해서 한 330억이 돼야 되거든요. 10년 후에 반포 아파트 330억.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느끼기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반포 아파트가 330억. 한 100억에서 200억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긴 한데 10배 수익을 얻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비트코인도 안 될 수 있지 않냐? 안 될 수 있죠. 네, 당연히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투자의 기준은 10년 보유했을 때 10배가 오를 만한 게 무엇이 있냐? 이 고민을 저는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까지는 비트코인이 그걸 되게 많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10년도 안 돼서 뭐 초기에는 2, 3년 만에 막 해냈고요. 그리고 요때는 뭐 5년 만에 거의 한 40배 막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러면 물론 오르는 속도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둔화된 건 맞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10년 후를 보면 한 10배 정도 올라갈 여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2만 6천이었다면 이게 126만 달러. 요건 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고점에서 샀다면. 근데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좀 빠져줬죠. 그래서 한 6만 달러 정도니까 여기에서 10배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현재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좀 이용해 보고자 한다 하시면 비트코인 담보대출 이런 건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러다 청산됩니다. 그냥 은행권의 신용대출이나 뭐 주담대 같은 거 좀 안전한 거 하셔야 됩니다.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거를 받아서 내가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월급을 받거나 사업을 해서 그 돈으로 대출을 갚을 수 있다면 그럼 10년 가져갈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만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사서 뭐 6개월 동안 올해 매수를 한 다음에 내년에 팔아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추천드리기는 어려워요. 최소한 한 3년 정도는 보유할 수 있는 분들만 비트코인을 사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혹시나 가능하다면 뭐 한 7년에서 한 11년 정도? 네, 요 정도 가져갈 수 있는 분들이 투자하면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뭘 봐도 되게 좋은 가격인 것 같거든요. 물론 더 빠질 수 있다 이런 의견도 되게 많고 저도 동의합니다. 여기가 완전 찐 바닥이다. 제 생각에도 그게 아닐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판단을 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6개월 분할 매수하면 만약에 큰 폭으로 떨어졌다. 그럼 제가 모으는 수량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겠죠. 나쁜 거 아니잖아요. 나중에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수량이 많으니까 돈을 더 많이 벌게 됩니다. 그리고 바닥을 안 찍고 그냥 여기서 올라가기만 한다. 어찌됐든 이미 보유하고 있고 지금도 모으고 있으니까 가격이 올라간다고 또 그것도 나쁜 거 아니죠. 지금은 어떻게 하든 분할 매수하면 무조건 승리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뭘 투자해야 될지 모를 때 비트코인을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채팅 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리 내려가도 7천, 8천만 원이 아닐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전에 원화 기준으로 요때 있잖아요. 계엄빔이죠. 계엄빔 왔을 때 그때 가격이요. 한 8,8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8,800만 원.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지금 가격도 최저 가격이 8,800만 원입니다. 이게 무언가 한국인들의 바닥은 8,800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한편으로 얘기하면 이 8,800만 원이 깨지면 업비트 가격으로는 큰 폭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요게 지지선이 이게 2024년 건데 2년 동안 계속 지지해주고 있는 가격이잖아요. 이 가격이 무너지면 많이 빠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요 지지선에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한국인이 지지해주는 가격이 여기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업비트 시세가 글로벌 시세도 아니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업비트에서 주로 사니까 업비트 시세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